안녕하세요. 5월 27일, 5월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주, 이제 6월하고 걸쳐있죠. 진짜 5월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6월이 이제 시작되는 주가 바로 이번 주예요. 6월 그러면 장마, 사람들 진짜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7월, 8월 되면 이제 더위와 싸움을 해야 되는 시절이니까 아무래도 건강관리를 잘 하실 때가 돼야 된 그런 달이 아닐까 싶어요. 5월은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은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이것도 쌓이고 쌓이면 정말 좋은 학습 습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이 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들렸다 해도 뭐 글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날리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댓글 같은 거 남기시면서 뭐가 조금 부족하니까 뭐도 조금 촬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강의 좀 영상도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시간 맞춰서 좀 강의 맞춰서 이제 조금 요약 강의 정도 좀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오늘 5월 27일 월요일 매일 행정법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상 원칙에 관한 설명을 놓지 않은 것. 여러분, 뭐 지방직 7급 문제도 최근 문제긴 하지만요. 요즘에 들어서 행정기본법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뭐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국가직 끝나고 나서 지방직 9급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요. 해서 행정법에 대해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행정기본법은 어느 정도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행정기본법상 원칙인데요. 거기에는 일반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료에 관한 그 밖에 행정자료에 관한 근거도 많이 만들었어요. 공법상 계약, 그다음에 과징금에 관한 근거좀이라든지. 근데 과징금은 뭐 행정기본법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법에 근거를 두되 그 개별법에서 과징금은 이런 목적과 이런, 자, 한마디로 내용은 좀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과징금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정기본법이 자, 이게 작용법의 근거냐, 이거는 조금 보셔야 돼요. 앞으로 행정법에 관한 근본적 개념들이 담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주된 역할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 대해서 기본법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특히 여기 30조, 그래서 강제나 이런 제재 파트, 또 제재는 아니에요. 강제 파트. 이 강제 파트에 대해서 즉시 강제, 직접 강제나 즉시 강제, 요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에 대한 작용법적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작용적 근거는 아니고요. 작용법적 근거는 따로 별도로, 개별적이라도 별도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법적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요 법적 근거를 둘 때, 이 법을 둘 때 행정기본법에 보니까 이거는 꼭 준수하세요라는 규범으로서의, 자, 그러니까 이런 개별법의 근본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쓰세요. 최소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적어도 그런 개별법을 만드는 데 쓰는 하나의 지침이다, 이렇게 지침이다. 자, 구속력이 있는 지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행정기본법만 가지고 강제는 못합니다. 즉시강제 못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못합니다. 이렇게 개별법을 두되 다만 여기에 법적 근거 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자, 대부분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문제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건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일반 원칙, 자, 여기에 법치주의 이제 법적 근거 마련했고요. 법치주의 법적 근거, 이제 이런 것들은 근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력, 행정의 공정력에 관한 근거도 마련된 거죠. 요즘에는 뭐 공정력하고 분리해서 구속력권적 효력이다 해서 미치는 자가 일반 국민이냐 국가기관장이냐 해서 좀 구분을 하자는 견해가 최근 학설 입장이지만, 법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요거는 15조, 8조 이런 식으로 근거 규정을 두었다는 거예요. 8조, 15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문까지 구체적으로 안 해오신다 하더라도 이건 보셔야 돼요. 공법상 계약과 과징금도 뒀어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근거 행정기본법이 있는데 문서로서, 계약서 체결하라, 문서로서 해라. 자, 이런 거 뒀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착각하지 마시고요. 위반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는 행정 절차법이에요.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한 근거는 절차법인데 그것도 법적 근거를 따로 둬라라고 돼 있어요. 확약도 행정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기본법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약은 계약을 통해서 해라, 또는 확약 계약서를 작성해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행정 기본법이 생겼다 해서 새로운 내용이 생긴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의 정리를 통해서 근본적 기본적 지침을 새롭게
법률화 시켰다라는 걸 의미를 꼭 알아두시고요. 행정기본법은 시험 직전 전주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의료법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해서는 허가제로. 자, 일단은 정신병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병원하고 일반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의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거 좀 구별하셔야 돼요. 정신과 의원도 있어요. 일반 의원도 있고요.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요. 병원은 허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둘 다 어차피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건 맞지만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와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쉽게 해서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경우는 국가로부터 통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고, 이거는 규제가 조금 여기보다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왜냐고요? 좀 위험이 있어요. 전문의들을 통해서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신체에 어떤 침습이 될 수 있는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이 병원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의원이라고 하면, 동네 의원 그러면 이제 감기 진단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감기 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진료 행위 정도, 그러니까 처방이나 진료 행위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요한 침습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연적 제어를 할 때 국가가 그렇게 규제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그러면 규제가 높은 허가제로, 그다음에 정신과 의원 개설에 관해서는 신고제로. 또 신고도 두 가지 있잖아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좀 줄여서 쓸게요. 신고도 있고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도 있고요. 그 중에 의원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게 대부분 팔린 듯해요. 나머지 일반 의원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고제로 한다는 건 같잖아요. 자, 있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한 체에 반하지 않는다. 이제 제가 합리적 이유를 들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듣고 맞지 라고 이해하신 다음에 합리적 이유, 상당한 이유, 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재량준칙. 여러분, 재량준칙 나오면요, 시험 끝날 때까지 뭐 생각하셔야 돼요? 재량령에서 준칙이 따로, 왜냐면 재량령에서 국가작용 행위는요, 행정절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행정절차법에, 자, 재량 영역이든 기속령이든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그 행정자유에 관한 기준을 설정 공표하라고 돼 있어요. 자, 처리 기준 설정 공표. 처리 기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19조의 처리 기간 설정 공표라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20조에 보면 처분 기준에 관한 설정 공표. 이때 처분은 기속이든 재량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량준칙은 더더욱이 필요하죠. 재량령에서 국가적용이 자의적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재량준칙을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재량준칙을 마련했을 때는 합리적 이유를 들거든요. 그래서 재량준칙 공표된 것만 가지고, 아직 근데 재량준칙 기준만 마련한 거 가지고는 아직 국민에게 작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뢰보원칙, 자기구성원칙, 평등원칙 얘기할 적에 누구랑 국민과의 관계에서 쓰는 거예요. 특히 자기구성원칙, 재량준칙 나오면 저 법안 선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적법한 선례가 다 했다. 이거 아시죠? 적법한 선례가 다 했다. 따라서 자기소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에 있어 보세요. 적법한 선례 바로 나오잖아요.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평등원칙, 신뢰원칙, 자기구속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이 돌아가려면 적법한 선례가 꼭 보여야 돼요. 따라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적법한 선례, 관행이 성립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맞는지 뭐. 3번 볼까요? 상대방에게 규칙 사유가 있어 그 신뢰보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신뢰보호 가치, 이거 선신처임반비 아시죠? 그 중에 정당한 신뢰에 이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처리행위 등 각종 법상 이익이 붙어 있어야죠. 이때 규칙 사유 유무는 이거 나왔잖아요. 항상 신뢰보호원칙에 규칙 사유 유무 탁 나오면 위민, 수의민 아시죠? 건축사, 건축주 사건 바로 나오셔야 돼요. 함께 동시에. 함께 동시에 나오기보다는 함께.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인을 위임받은 수의민 등의 규칙 사유는 고려해야 된다. 수의민, 위민, 건축주, 건축사 사건 바로 나오셔야죠. 이것도 많이들 아시잖아요. 자, 나대지니까 건물이 없어요. 지금 토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 소유주. 자, 이 사람이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그래서 건축사를 찾아갑니다. 건축사 A. 전문가죠.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조사 다 해갖고, 이제 행정청을 찾아가요.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 근데 행정청이 거부가 나와서, 그러니까 만약에 거부가 아니죠. 건축허가가 나와요. 근데 10층 건축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행정청에 과실이 있었어요. 거기는 고도 제한 등이 있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6층밖에 못 짓는데 10층으로 잘못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건축사 A가 건물을 다 짓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건물 짓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청이 득 나타나갖고, 거기 고도 제한이 있어갖고 건물 못 지어. 그래서 건축 중 일부, 자, 6층까지만 짓고 이 부분을 이렇게 철거 또는 취소를,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한다가 나온 거죠. 이럴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건축사는요, 전문가잖아요. 이럴 때 그런 거예요. 부작위한 이것도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규칙 사유가 있다는 거죠. 건축사라면, 자, 아무리 행정청이 잘못된 설명을 해도 전문가로서, 자격증 있는 자로서 그 잘못된 설명이 됐다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거야. 그걸 안 했다는 하자가 있는 거죠.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귀책 사유 있는 실내보는 보장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10층짜리 지을 수 있다는 건물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랴부랴 소유자가 온 거예요. 소유자가 와서 나는 A가 아니잖아. 아니죠. 위민, 수의민을 뭐한다? 함께 귀책 사유를 고려한다. 함께 귀책 사유를 고려하기 때문에 요 판례였어요. 요 판례에서 여러분한테 나왔던 거죠. 따라서 귀책 사유 의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민, 수의민이 있으면 함께 고려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3번이었네요. 4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운전면허 취소로 있게 될 당사자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 강화된다. 이게 바로 부당결부 금전 측에서도 나오고 비론 측에서도 나오는 판례예요. 아니 운전면허 관련된 건 같이 취소하는데 이 사람이 성향이에요. 사람의 성향.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운전면허 뭘 들고 나도 이 사람은 무조건 음주운전을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음주운전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면허 모두를 취소한 사건이에요. 따라서 그럴 때는 공익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사회적 피해보다는 공익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크니까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출제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행정기본법 얘기를 했는데 행정기본법이 없어도 기존에 있는 행정법 지식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기본법의 역할을. 내일도 정인원과 함께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찾아오겠습니다.